두 번의 배신과 한 번의 반격,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로인사이드 플리바게닝 이야기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희중 전 실장이 어떤 진술을 했기에 이 전 대통령이 곤혹스럽다는 건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체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로 10만 달러를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을 했고 이게 방미기관에 이걸로 이제 김윤옥 여사가 이거를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 이런 진술을 이제 검찰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은 물론이고 이 용처까지 밝혔다는 건데 김 전 실장이 이런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건가요? 그 김 전 실장의 직위와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부터 이제 봐야 하는데 그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냈습니다. 제1부속실장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서 대통령 일정과 이제 면담 등을 조정을 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일까지 보좌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뭐 핵심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MB 집사라고 부르는데 그 김희중 전 실장은 나아가서 집사 중의 집사, 성골 집사 이렇게 불립니다. 그 이 전 대통령의 책사이자 MB계 핵심 인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은 그 김 전 실장을 보고 사실상 MB보다 더 MB의 일수일투족을 더 잘하는 그런 MB의 분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이 좀 재밌습니다. 성골 집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김 전 실장 MB와는 인연이 어떻게 됩니까? 그 199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선 의원이던 시절부터 함께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시절에는 수행비서도 지냈습니다. 그 청와대 입성해서는 제1부속실장을 지냈고 그렇게 계속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으니까 성골 집사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관계 있는 사람이 이 검찰 조사에서 순순히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그 두 번의 배신과 한 번의 반격 스토리인데 그 김 전 실장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이른바 이제 저축은행 사태 때 그 솔로몬 임석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1부속실장직을 그만두고 이제 형을 살게 되는데 김 전 실장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하고 항소마저 포기를 했습니다. 이 항소를 하면은 이제 사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그 비리로 징역형을 받은 MB의 측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은 그 이명박 정부 마지막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는데 그 김희중 전 실장만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안 돼갖고 이제 그게 김 전 실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배신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배신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이제 김 전 실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그 두 아이와 이제 생활고를 겪던 김 전 실장의 부인이 그 김 전 실장 출소를 한 달 앞두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김 전 실장이 이제 일시 석방돼서 빈소를 지켰는데 이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빈소에 오지도 않고 조화도 보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두 번째 결정적인 배신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 지금의 김 전 실장 검찰 진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 두 사람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일단 이 스토리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전 형량 협상제도 뭐 또는 유죄 협상제도라고도 하는데 플리바게닝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특활비 관련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을 그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했는데 같이 조사했던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플리바게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진술하는 대가로 구속을 면하게 해주고 구형에서도 형량을 참작하기로 이른바 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플리바게닝 우리나라는 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이제 암묵적으로 이 플리바게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고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이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이 장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상당히 이제 머쓱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암묵적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공론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사전 허가를 전제로 이른바 이제 별건 사건이 아닌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검찰의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무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칼을 뽑게 될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